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9% 상승한 24,946.5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7% 높은 2,752.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포인트 오른 7,481.9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제조업 주도로 전달 감소해서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4% 증가였습니다. 2월 증가폭은 제조업과 원유, 가스 채굴 증가 덕분에 4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산업 생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2월 제조업 생산은 기업 장비와 내구 소비재 생산이 늘어난 덕분에 전월 대비 1.2% 올랐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14년 내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99.7에서 102.0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데니얼 실버 경제학자는 소비자 심리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이 소비 지출이 올해 초에 부진을 딛고 곧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다세대 주택 부문의 부진으로 시장 예상을 밑도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7.0% 급락한 123만 6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8% 줄어든 128만 채였습니다. 2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5.7% 감소한 129만 8천 채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업 생산, 소비자 태도 지수 등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주 핵심 이슈는 미 연준에서 열릴 FOMC 금리 결정 회의일 것 같습니다. 첫 기자회견을 여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도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장 막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속에서 7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출중 일부 시간에는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3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금주 20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FOMC 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4월 초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일지 살펴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의견 듣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 1.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내 보호무역이나 금리 인상 이슈 같은 전반적인 우려감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예정이 돼 있는 20일부터 21일까지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인가, 또 이번 한 해 동안 금리가 3번 또는 4번 인상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타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건데요. 먼저 지난주 국내 시장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이슈까지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예, 정말 이제 시장 내 지난주 그리고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1.4%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약 한 3.3%의 상승세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크게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 그리고 미국 다우종합지수의 상승 전반적으로 미국 FOMC 금리와 관련된 이슈 하루는 온탕을 하루는 냉탕을 그러면서 분위기는 점차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이슈 그게 3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움직였었던 이슈가 있다면 3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결국은 우리나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남북 정상회담 한 4월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5월 중에 할 것인지 최대한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 5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물론 이게 성사가 될 수도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성사되어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실질적으로 2월부터 3월 초까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순매도 일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심리를 좀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급진전시킨 이슈가 있다라면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이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리고 4월, 5월 시장 내 상당 부분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 내지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라면 미국의 임금 인상률 둔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8일이었습니다. 2주 전 주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주 일주일 내내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했었던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만들어놨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다라는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임금 인상률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되는 지난 1월 대비 2월의 임금 인상률이 0.1%에 그치면서 시장 임금 인상률의 가속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FOMC를 크게 자극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FOMC의 금리 인상 일단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다.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하지만 문제는 과연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4차례 조금 더 빠르게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해 나갈 것이냐가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면 임금 인상률의 둔화 그 자체는 상당 부분 FOMC로 하여금 다소간 매파적인 속도를 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크게 시장 내에 작용되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 내지는 이벤트, 특히나 지난 주말 조금 좀 글로벌 보험위협과 관련된 상당 부분 어떤 그 예민한 그런 발언들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지만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상당 부분 예민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바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확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 디테일한 좀 들어본다라면 당장 EU가 유로존 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미국과 EU, 유로 동맹체 간에도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수입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미국에 들어올 때 수입품 3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관세부가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 당장 지금 현재 시장 내 드러나 있는 부분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매도했다. 그들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역대 최저 상황의 미국 채권의 행보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시장 내 다소간 무역 전쟁에 대한 발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예민하게 시장 점차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요,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 대미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2017년 기준으로 3,700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 2위가 멕시코가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도 FTA, 나프타를 다시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배경도 멕시코의 무역 흑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710억 달러. 근데 대미 무역 흑자국 1위, 2위, 1위인 중국 3,700억 달러와 2위인 멕시코 700억 달러.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이에 질세라. 세계 최대의 미국 채권 보유국이다 보니까 이를 근거로 어떤 서로 간에 서로 어떤 압박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나라 사실상 사이에 끼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런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신흥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 선진국의 대표 주자인 미국, 여기서 그들의 경기 상황, 그들의 무역 상황, 정치 상황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소간의 어떤 무게중심의 움직임이 시장 관점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신흥국 관점이다라면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면 소위 말하는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먼저 마음속에 새기시고 방송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들의 관심은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를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이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어디다가 둬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FOMC의 금리 인상 3월 20일, 21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화요일과 수요일. 지금 시장의 이슈가 크게 이번 주에 있을 이슈는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오는 이슈 3가지에 하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4가지 정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시장 내 우려감 2가지와
기대감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좁혀져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시장 내 우려감이다라고 한다면 FOMC의 금리 인상의 속도, 그리고 보호무역의 강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무역전쟁 이슈. 기대감 부분이다라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와 방금 말씀드렸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가장 핵심 부분, 기대감 부분에서 핵심 부분을 꼽으다라면 아마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한 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려감 부분의 한 가지를 뽑아보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아닐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초반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시장 주 초반에는 좀 변동성의 장세 내지는 다소간 좀 보수적인 양상의 시장이 진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FOMC의 금리 인상 부분과 다양한 어떤 그들의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해석 내지는 평가가 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안정화를 찾아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 안정화의 또 하나의 배경에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하는 것이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어닝 시즌의 시작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3월달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거의 99.3%에 달하는 서베이 결과가 3월달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찌 보면 3월달 금리 인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과연 올해 몇 차례 금리 인상을 할까? 일단 시장에서는 3차례 정도를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4차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35% 정도로 서베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65% 정도는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6월달 70.9%의 금리 인상 가능성, 9월달 40.3%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통화정책, FOMC의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중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고용,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근데 고용은 이미 거의 4.0%의 실업률에 다다르게 되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거의 완전 고용이다라고 자신을 할 만큼 고용 상황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근데 그 고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숫자가 있는데 바로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임금 상승률의 동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신일자리 창출은 고용 숫자와 관련이 되고요. 임금 인상률은 바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서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이 과연 3월 달에는 어느 정도나 될지, 4월 달에는 어느 정도나 될지, 예. 이런 부분에 따라서 FOMC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아니면 천천히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월 8일, 3월 9일에 발표된 미국의 2월달 고용지표에서 시장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봤었던 부분은 1월달 임금 인상률이었다라는, 3월 8일, 9일날 발표가 됐으니 2월달이요. 2월달 임금 인상률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2월에 발표된 임금 인상률 0.1%의 상승률, 시장에서의 전망은 약간 0.3%에서 0.4%의 임금 인상률의 성장이었다, 증가였다라는 부분.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된 속도로 임금 인상률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은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소간 좀 하락시킬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오히려 좀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 내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시 올해 4차례 내지는 조금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라면 시장은 3월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물을 접하게 되더라도 예. 오히려 상당 부분 안도
내지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환호의 상황으로도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변해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 투자 심리는 FOMC 이전에는 다소간의 좀 변동성을 우려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경계의 목소리, 경계의 분위기가 갈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안도 랠리가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안도 랠리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불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는요. 주 후반 시장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쫓아가는 그런 관심주, 관련주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금리 인상기 분명한 것 인플레이션 관련주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1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1분기 실적 개선 IT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증권업종 그리고 경기민감 소재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비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하셨습니다. 자, 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 가운데 그중에 긍정적인 요소로 1분기 실적 시즌을 꼽으셨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 관심 업종은 어느 쪽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변해간다라는 그리고 실적 시즌을 맞이할 때도 유동성 장세가 막 시작되는 시기에서의 실적을 보는 관점. 지금 현재의 상황은요, 유동성 장세가 다소간, 골디락스라는 그런 어떤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소간 좀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유동성의 성장이 나타나는, 유장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그런 장세는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골디락스 상황,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불을 지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다소간 좀 불을 좀 덜 지피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 혼란의 상황이 이제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관심 이동은 어찌됐건 FOMC의 금리 인상 상황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횟수가 4차례라는 언급만 없다라면 시장의 관심은 뭐가 됐건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안도 랠리 속에서 새로운 재료를 찾는다라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실적 장세가 과연 1년 전 실적 장세의 시작과 지금 현재의 실적 장세 같은 의미일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실적 시즌을 보실 때는 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의 증가 그리고 이익의 증가 근데 여기서 순서를 분명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과거, 흔히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매출의 증가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매출의 증가 상황보다 오히려 이익의 증가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과거, 소위 말하는 어려웠던 경기가 힘들었던 시절에서 경기가 개선되어가는 모습 그 속에서는 오히려 공장의 가동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공장의 가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고용의 증가도 나타나게 되고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선순환 고리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이제는 지나간 그런 상황 그래서
과거는 매출의 증가에, 매출의 턴어라운드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놨다라면 이제 점차 시장의 관심은 순이익 내지는 영업이익의 증가 관점으로, 매출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이제는 이익의 증가 속도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겠느냐, 계속되겠느냐, 이 부분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동률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조금 이따 앞으로 다가올 2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 제조업에서는 소위 말하는 공장의 가동률에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영업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선진국의 지금 현재 초점, 경기의 초점은 소위 말하는 경기 소비재 쪽에 있다라는 부분. 경기 소비재, 소위 말하는 내구재 주문이 계속해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내구 소비재의 매출 증가, 소비 증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와 그리고 소재에 대한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원자재, 신흥국 경기에 상당 부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원자재주와 소재주, 그리고 경기 소비주, 이렇게 해서 신흥국과 선진국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앞으로의 무역전쟁의 어떤 그 방향성과도 우리가 어떤 힌트를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 일단 당장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높은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들이 있죠. 평균치들이 있는데, 이 평균치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는 업종, 계속되는 상향 추세가 나타나는 그런 업종, 이익 추정치가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과 증권 업종, 그리고 IT 가전 쪽이 상당 부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경기 소재주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이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과 일정,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사항 챙기기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에 동반해서 어떤 종목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인가에 혈연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뭐 3명의 어떤 그 회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속보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편안한, 그리고 가장 아마도 느긋하게,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 나는 그냥 풀어만 주는 이런 대상국은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예. 됩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시사 토론회에서, 정치 토론회에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지금 상당 부분 소외감을 느낄까봐 상당 부분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그런 행보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일본의 역할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기에, 일본 아베 총리 상당 부분 기민하게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유로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명분을 점점 잊어먹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그 비핵화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당연히 철수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각종 보복 행위, 보복 행동들이 다소간 다시 수그러들게 되면서 시장 다시금 대중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여기에 지난주 이제 그 폐막이 된 양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너무나 당연히 명문화가 되었고, 이 부분 정치의 연속성상에서 본다라면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속에서 우리 정부, 미국 정부, 북한 정부, 중국, 일본,
상당히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상황 전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외국인 수급 변화. 지난주 외국인 8천억 원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달 3월 초까지 보였던 그들의 매도 행보와는 완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 바로 그 이유를 찾아보라 한다라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국 사드주에 대한 피해, 관심,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 전환, 그리고 남북 경협주. 근데 저는 사드 피해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안화의 강세 기조도 긍정적이고 중국의 내수 구매력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기에 한한령의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하는 부분. 근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또 꼽아본다라면 엔터주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클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위가 엔터, 2위가 화장품이 아닐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시장 내 두 가지 우려감과 두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려감, 미국의 보호무역, 무역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두 번째, 기대감이 있다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근데 점차 시장의 관심은 기대감 쪽에 아마도 변동성, 불확실성의 해소와 맞물리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쏠려갈 것이다. 따라서 골디락스라는 미지근하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와 특히나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속해 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이슈 분석과 함께 또 투자 방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네, 우선은 저번 주에 그 324지수 안착 못한데 지속적으로 배팅을 해왔었습니다. 여전히 324지수 저항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 보시자면 우선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들 계속적으로 저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록색 선, 추세선 라인을 깨는 걸 여전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매도 쪽으로 한번 줬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에 막혀 있는 상태죠. 자, 오늘 또 여전히 이번 주도 324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싸웁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안착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안착 못한다의 배팅이고요. 한마디로 건드리더라도 윗구간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자리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324 윗자리는 매도 관점으로 굉장히 유력한 자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간들 보합권에 갇혀있던지 아니면 매도 쪽 다시 빠지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배팅 중입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324 이상 저항을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이미 아까 야장에서 보셨겠지만 힘들은 약간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저항을 두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 지지력들 아직은 320지수 초반에 놓여있겠지만 그 자리가 빠지게 되면 313까지 열고요. 앞으로 가능성이 빠질 가능성들이 좀 더 있다고 여분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2일 날 새벽에 있는 FOMC. 저번에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관점에 모든 게 쏠리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여전히 이 구간 추세 상단부들 안착하기가 굉장히 아직은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매수는 이 구간들 262만 원대 안착 이후에 보시는 게 좋다. 그 전에는 여전히 부하권 갇혀있는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국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요즘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움직임이 많아서 얘네들이 좀 더 파악하기 해줬습니다. 여전히 얘네들 고가 7214, 그 다음에 7217 맞고 저희는 매수 추세를 끌고 와서 매도로 돌린 상태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직은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는 어려우나 여전히 매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지수들 추가적인 매도 관점 있는지 좀 더 확인하시고 충분히 지지력이 된 이후에나 매수는 받으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시는 전문가들 많고 그래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열고 있고요. 제가 설명한 걸 정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구간들까지 지지가 되고 고점 테스트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아직은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 장 초반은 달러 약세가 좀 더 일어날 걸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모든 종목들 반등은 하겠지만 여전히 큰 흐름들은 달러 강세에 배팅을 두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거래일 때도 여전히 이 자리들 정확하게 저희도 서울경제에서 한꺼번에 이 자리들 배팅을 드렸고요. 목표가 설정해서 저번 주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찍은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자리들 1.2300대 초반을 잘 막는지가 중요하겠죠. 달러 인덱스 신고가에 주목을 하면서 배팅을 지속적으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초반은 반등 여력을 여전히 남겨두고 매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화는 눌림 매수가 좀 더 유력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목표가를 뚫은 상태에서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하권 매매 전략에 오늘 장은 눌림 매수 우위, 그 다음에 화수 지나면서 어떤 반등 매도 전략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1.23200대 이 구간들을 저항을 우선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을 잘 막아내지 못한다, 혹은 이 구간들 막아내는 가능성이 좀 약하다 할 때는 윗구간에 다시 열고 매도 전략 펼칠 생각이고, 신저가 부근에서는 반등에 윗자리는 매도 전략에서 아래 구간을 다시 뚫어라. 한마디로 추세는 달러 인덱스 매수 강세, 그 다음에 유로 달러 매도 강세 그대로 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은 아직은 저가를 바로 깨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1.2500대 이상 저항을 두고 이 박스권 부합 전략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이 구간들 이렇게 매수 쪽으로 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세로 크게 두 번째 다시 급등이 있었고요. 우리는 최저가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1차 목표 그대로 찍은 상태에서 다시 눌림목에서 61달러 지지력들, 그 전일은 61.90 지지력들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만 봤었습니다. 자, 이 62.50대 목표가 전일 시황 설명하면서 끌어들였던 구간이고요. 운이 좋게도 그 구간들 정확히 맞고 매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10대 오늘 깨지는 걸 볼 생각이고요. 10대를 지지하냐 깨지냐를 본다는 이야기죠. 깨진다의 배팅 중이고요. 그 다음에 깨진다면 61.70까지를 매도로 열고 이 구간부터는 다시 매수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61.70대 아래부터 매수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62달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반등 매도의 전략을 펼친다. 반등 자리는
62.25자리와 62.40대 후반 자리, 그 다음에 고점 높이지 못한다에 배팅한다. 한마디로 얘네들 부합 구간의 최상단부와 하단부, 그 다음에 매도 우위, 매수 우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은 우선은 이거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리딩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뚫는다입니다. 한마디로 추세를 뚫는다의 예상을 했고, 예상대로 움직여서 추세를 뚫었다면 이제는 추세 지지력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가 있을 수 있는지를 배팅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조심스럽게 지속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배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 강세 배팅했기 때문에 여전히 골드 같은 경우도 반등 매도 위겠죠. 지속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본다. 매도 쳐서 여기까지 끌고 온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저희가 원했던 목표까지 찍었다. 유로 달러와 비슷하게 반등 여력에서 지속적으로 막힌다. 하단부를 지속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여력을 계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오늘 월화까지는 눌림 매수 전략도 유효하겠으나 추세는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염두에 둔다. 그래서 큰 반등 이후에는 매도 관점들이 여전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예상점은 1,316달러 이 구간을 둘 생각이고요. 예상 지지력은 1,300달러를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윗구간은 아직 칠 거라고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저가 부근에서 매수는 유효하겠다고 보고요. 신저가에서는. 그 다음에 아직 추세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을 여시라.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보호한 매매, 반등 매도 우위의 관점들 유지하고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봄비는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안개가 더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태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출근길 나서실 땐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는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도에 최고 40mm,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중부지방은 5m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에서 3cm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점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한낮에 11도가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사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엔 강릉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광주 15도, 부산 14도, 대구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의 비 소식과 함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